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땅으로 툭 떨어지는 사과랑 밤하늘에 떠 있는 저 달이요. 사실은 같은 원리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데 말이죠. 오늘 이 둘 사이에 숨겨진 엄청난 비밀, 그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의 작은 움직임에서 시작해서 저 넓은 우주를 지배하는 원리까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의 핵심 질문입니다. 떨어지는 사과, 그리고 궤도를 도는 달, 이 둘의 공통점은 과연 뭘까요? 진짜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죠?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게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탐험의 목적입니다. 좋아요. 이 거대한 퍼즐을 풀기 위해서 우리 첫 번째 조각부터 맞춰보죠.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중력에 의한 가장 순수한 움직임, 자유낙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중력에서 시작돼요. 질량을 가진 거라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이죠. 정말 우주적인 힘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얘기할 모든 움직임은 바로 이 중력이라는 무대 위에서 펼쳐집니다. 자, 그럼 자유낙하가 뭐냐? 정말 간단해요. 일단 지금부터는 공기 저항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이런 방해꾼들은 잠시 없다고 생각해 볼게요. 오직 중력의 힘만 받아서 떨어지는 그 순수한 상태, 그걸 바로 자유낙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숫자가 진짜 중요합니다. 9.8m/s 제곱. 이게 뭐냐면 바로 지구의 중력 가속도인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떨어지는 물체의 속도가 1초가 지날 때마다 초속 9.8m씩 더 빨라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초 뒤엔 9.8m, 2초 뒤엔 19.6m, 이런 식으로 점점 더 가속이 붙는 거죠. 자, 좋습니다. 그냥 아래로 뚝 떨어지는 건 이제 알았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 변수를 하나 딱 추가해 봅시다. 물체를 그냥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옆으로 휙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아주 유명한 물리 문제가 있죠.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같은 높이에서 공 하나는 그냥 가만히 놓고요. 다른 하나는 수평으로, 그러니까 옆으로 힘껏 던졌어요. 과연 어느 쪽 공이 먼저 땅에 닿을까요? 자, 그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포물선 운동이라는 게요, 사실은 하나의 복잡한 움직임이 아니에요. 그냥 두 개의 단순한 운동이 합쳐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옆으로 가는 운동이랑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이 각자 알아서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옆으로는 누가 민 게 아니니까 그냥 일정한 속도로 쭉 가고요. 동시에 아래로는 중력 때문에 자유낙하를 하는 거죠. 이 둘은 서로에게 전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완전히 독립적인 거죠.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바로 동시에 땅에 닿습니다. 진짜 신기하죠? 수평으로 아무리 세게 총알처럼 빨리 던져도요. 그게 아래로 떨어지는 속도에는 1도 영향을 안 준다는 거예요. 수평 운동과 수직 운동은 서로 완전 다른 세상에 사는 것과 마찬가지랍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방금 우리가 알아본 이 아이디어를요, 이제 어마어마한 스케일로 한번 키워볼 거예요. 바로 뉴턴이 어떻게 땅에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떠올렸는지, 그 유명한 아하의 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뉴턴은 이걸 직접 실험해 볼 순 없었으니까 머릿속으로 상상을 했어요. 이걸 사구 실험이라고 하는데요. 이 상상 하나로 지상의 물리학을 우주까지 확장시켜버렸죠.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주 높은 산 꼭대기에서 대포를 쏜다고 말이죠. 이 상상이 진짜 기가 막히게 핵심을 짚어줍니다. 자, 보세요. 처음엔 대포알이 얼마 못 가서 땅에 툭 떨어지겠죠? 속도를 좀 더 높이면 당연히 더 멀리 날아갈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속도를 어마어마하게 높이면 어떻게 될까요? 대포알이 떨어지는 동안 둥근 지구가 그 밑에서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초속 8km라는 엄청난 속도에 도달하는 순간 대포알이 떨어지는 그 곡선이랑 지구가 휘어지는 곡선이 정확히 일치하게 됩니다. 결과는 대포알은 영원히 땅에 닿지 않고 계속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완벽한 조화를 보세요. 수평으로 초속 8km를 날아가면 그 1초 동안 중력 때문에 약 5m를 아래로 떨어지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지구는 8km 앞으로 가면 지표면이 딱 5m만큼 아래로 휘어져 있어요.
떨어지는 높이랑 지구가 휘는 정도가 정말 기가 막히게 딱 들어맞는 거죠. 네, 바로 이것이 궤도의 진짜 정체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에요. 궤도는요, 끊임없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너무 빨리 앞으로 가기 때문에 자신이 떨어지고 있는 땅을 영원히 빗나가면서 계속 추락하는 상태, 이게 바로 궤도 운동인 거죠. 자, 궤도는 곧 낙하다라는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엄청난 원리가 우리 세상과 저 넓은 우주를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 큰 그림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게 그냥 머릿속 상상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뉴턴의 이 생각 하나가요, 하늘에 떠 있는 인공위성, 그리고 밤하늘의 달, 더 나아가서 태양 주위를 도는 모든 행성들의 움직임까지 전부 다 설명해 버립니다. 우리가 쏘아 올린 인공위성이나 저 거대한 행성이나 알고 보면 다 똑같은 원리로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중력이 마치 보이지 않는 끈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궤도를 도는 물체가 저 멀리 우주로 휙 날아가 버리지 않게 계속해서 안쪽으로 꽉 붙잡아 매주는 거예요. 이렇게 중심으로 당기는 힘을 우리가 어려운 말로 구심력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결국 중력이라는 아주 단순한 규칙 하나가 이 모든 행성과 달, 위성들을 마치 정교한 시계처럼 착착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힘들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안정적인 질서를 만들어내는 걸 우리가 역학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어찌 보면 중력이야말로 혼돈의 우주에 아름다운 질서를 부여하는 그런 근본적인 설계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사과 하나에서 시작해서 달과 행성의 움직임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우린 알죠? 궤도는 영원한 추락이라는 걸요.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만약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라면 왜 달이나 인공위성들은 속도가 줄어서 언젠가 땅에 쾅 하고 부딪히지 않는 걸까요? 무엇이 그들을 지치지 않고 영원히 떨어지게 만드는 걸까요? 그 답은 아마 우리가 다음에 풀어볼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가 될 것 같네요.